이 장면은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치기 전에 이제 사람들의 거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아주 이제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고, 여기 또 보듯이 손가락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영원 불멸을 믿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고 아주 담대하게 독배를 마시고 죽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제 2500년 전의 서양 고전 철학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문명 자체가 그죠, 근대에 넘어오면서 근현대의 서양의 문물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학문이나 지식이나 과학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소크라테스 때부터 기준점을 잡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 소크라테스 이후의 철학이라고 할 정도로 기준점을 제시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죠. 신에서 자연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인간으로,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명쾌하고 그나마 쉬운 말로 철학에 대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2500년 전에 이 철학으로 지금 현대의 우리의 현 실상과 함께 같이 현실에 비추어서 반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변명을 읽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읽어야 되는 이유들이 있죠. 시대적 배경은 5세기, BC 5세기 초부터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이때 전쟁을 합니다. 페르시아 전쟁이라 해서 원래대로 하면 지금 3차라고 할 수 있는데, 1차는 하늘의 도움, 신의 도움으로 태풍이 불어서 그리스에 오지도 못하고 페르시아가 이렇게 물러났죠. 태풍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 해서 그리스가 그 조그만한 도시국가가 그 거대한 페르시아와 싸워서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페르시아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아까 그 델로스 섬이 있었잖아요. 그 델로스 섬을 중심으로 해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이 또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469년 또는 470년이라고도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이때 탄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때 뭔가 동맹을 결성하면서 페르시아에 대항을 하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전쟁이 대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자, 그죠? 자원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우리의 모든 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자금을 이 델로스 동맹 아테네 쪽으로 이제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아테네로 옮기면서 파르테논 신전도 짓고, 그러니까 아테네에 어떻게 됩니까? 돈이 모이게 되는 거죠. 돈이 모이게 되면서 아테네가 굉장한 또 부흥을 하게 되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430 6.25 전쟁이 나듯이 서로 이제 이념이 다르니까, 서로 이제 스파르타에서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있었어요. 같은 그리스인데도 이쪽에 아테나는 델로스 동맹, 여기는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또 펠로폰네소스 동맹, 이 두 개의 또 이제 상대가 자기들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펠로폰네소 전쟁이라고 하는데, 거의 한 30년간을 시작을 했어요. 30년간 시작을 하면, 전쟁이 이렇게 오래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힘들어 피폐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게 31년도에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소크라테스는 399년도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테네의 민주 정치가 좀 쇠망의 길을 걷고, 그리고 돈이 또 그저 많이 없어지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할 때, 어떤 그 스파르타가 하면서 너 자신을 알아 막 이렇게 하면서 떠들고 다니니까,
그 지배층에서 볼 때는 그것이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겨졌던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27년에는 플라톤이 탄생을 했고요. 404년에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났는데 스파르타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스파르타가 영향 아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0인 참주 정치가 이제 아테네를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막 그러다가 1년 정도 이제 조금 안 되게 되다가 아테네 민주 정체가 또 부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는 와중에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하게 되고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안고 가게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서 했던 내용들이라서 이때의 특징이 뭐냐? 소피스트가 활동을 많이 한 겁니다. 소피스트가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전성기이기도 하지만 황혼시기라는 거죠. 그 5세기 초입부터 해서 그 5세기 말 4세기 그때부터 4세기 넘어가는 그 100년 사이에 굉장한 이제 풍파를 다 겪으면서 격변기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막 섞이잖아요. 그죠? 막 섞이는 그런 와중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시민의식도 많이 발달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 전쟁을 하러 가면 노자비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됐대요. 그렇게 하고 또 그러니까 돈이 넘쳐나고 경제적으로 부흥이 되니까 다른 그렇죠. 뭔가 다른 거를 뭐 배우고 싶고 우리가 무슨 이런 공부를 하려고 해도 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에서는 돈이 어떤 문제나 이런 휘말리면 자기 자신이 변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6분 동안 이제 그 의회에서 변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버버버 하다가는 그냥 그대로 벌금형을 맞는다든가 죄를 덮어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피스트들한테 말 잘하는 법을 배우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그래서 많은 돈들을 주고 이렇게 배우고 하는 게 이제 그 경제적인 부흥이 같이 일어나면서 이런 내용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첨에 의해서 간직이 그 민주주의가 지금 나름대로 실행이 되고 있죠. 발언도 할 수 있고 투표도 할 수 있고 배심원도 생기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또 교육열의도 많이 이제 강하게 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앞서 얘기했던 것들이 쭉 이러한 배경들을 안고 있습니다.